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좀 분위기가요. 환율도 1,300원 아까 말씀하신 지금 넘었는데 네. 좀 반전되는 시기, 좀 예상하는 시기가 있으실까요? 환율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음. 신이 와도 환율은 못 맞춘다. 어. 네, 그게 있는데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나금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환율이 1,350원까지 열려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좀 안정이 되려면은 올해 한 4분기는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한국의 금리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위험 선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신흥국에 대한 이렇게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종합해 보면은 지금 환경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환율이 여전히 1,300원 근처에서 놀 수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쉽사리 한국을 매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방을 막아 놓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 언제 돌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를 놓고 보면은 지금 뭐 미국 시장 분위기나 미국에 나오는 보고서 아니면 언론 뉴스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삼성전자가 안 좋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고 반도체 전체 시황에 대해 가지고 오더컷이라는 이슈가 지금 좀 크게 돌고 있습니다. 오더컷이 뭐냐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에 뭐 TV도 그렇고 뭐 노트북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시장에 돈도 풀렸고 언택트 시대에서 다들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많이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구 연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긴축이다, 그리고는 뭐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야 뭐 요새 뭐 2년 써가지고 고장 잘 안 나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스마트폰의 재고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보이고 있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DDR5라고 하는 새로운 메모리, 새로운 세대의 메모리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인텔이라는 곳이 그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CPU를 만들어서 대량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 양산 일정을 자꾸 미루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버 쪽도 안 좋죠. 그러니까 D램이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도 노트북 수요도 안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램의 악재고 스마트폰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기 또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낸드랑 D램을 가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혹은 그 밑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대한 수요가 안 좋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D램 가격이 반등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는 D램의 새로운 신세대 D램도 나오기가 좀 연기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스마트폰도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고 가전제품도 안 바뀌고 있다. 근데 반도체는 쇼티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의견도 부정적인 게 그래서 소비가 죽을 거니까 수요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줄이고 있고 이게 전 세계 가장 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TSMC. 그러니까 TSMC 자체도 공장 가동률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나스닥이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포함되어 있는 게 TSMC,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1년 내내 한 $65 정도는 저점 지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56까지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하드웨어, 반도체 제조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돌리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돌리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고 그걸 돌리려면 적어도 지금 오더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오더를 잘랐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애플이 스마트폰 관련돼서 혹은 뭐 서버 관련돼서 구글이 뭐 오더를 잘랐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이번 7월에 있을 IR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에 IR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서 우리가 진짜 좀 경기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주문도 좀 줄이고 판매량 목표치도 좀 줄이고 뭐 그런 것들 투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인데 우리 투자 목표치는 좀 줄일 거야 라고 하면은 오더컷이 정말이었구나 하면서 주가 릴레이팅이라고 부르는 이제 새로운 계산법이 등장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바닥이 어디가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오더를 늘리는 게 언제가 될 거다 하면서 이제 반등 시기를 다시 잴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해는 배당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제가 올 때마다 배당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내년 연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연말에 특별 배당을 주겠다라고 이미 IR에서 공언을 했고 작년도에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작년도에 특별 배당 좀 주지 않을까요라는 연말에 기사가 좀 많이 쏟아졌었어요. 뭐 주가도 좀 안 좋고 하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도 본인이 발표한 대로만 실제로 배당을 줬습니다. 특별 배당 플러스 알파 없이 우리는 2021년 2년에는 기본 배당만 주고 2023년에 기본 배당 플러스 그동안 3년 동안 벌었던 돈의 50%, 영업이익의 50%를 총 토탈해가지고 더 특별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50% 주주환원하는 걸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작년이라고 보면 실적은 좋아요. 그럼 내년도 특별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그걸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외국인들한테 그거는 소송 당하기 때문에 IR에서 공언을 한 거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찐으로 돌리는 거는 1년 뒤 정도가 되겠죠. 내년 여름, 내년 가을. 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우상향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올라가든 아니면은 계속 기다가 뭐 내년도에 DDR5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별배당도 있다 하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든 어쨌든 저쨌든 조금 고점은 내년 연말에 찍어질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고점이 내년 연말이면은 코스피 고점도 내년 연말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7월에 나오는 미국 빅테크들의 IR을 보면서 투자 규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향후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참고하면서 반도체가 좋겠다 나쁘겠다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좀 길어진다 그러면은 내년 초에 나올 내년 2분기 정도라고 좀 예견이 되는데 DDR5 상용 시점 그리고는 내년 연말에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한 3번 정도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앞서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좀 있고 네. 이런 주식들은 바닥이 좀 근접하고 네. 더 빠지는 게 물론 조금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이거를 락바텀이라고 좀 부르는 편이기도 하고 단단한 바닥. 네, 그렇죠. 이제 돌이라 그러는데 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락바텀인데 누가 그 굴착기를 들고 와서 돌을 깨고 있다고. 네, 돌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고. 락바텀인 줄 알고 생각해서 샀더니 아주 그냥 그 돌이 다다다다다 깨지고 있다. 그 돌이 자갈이었더라.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삼성전자를 항상 말씀드릴 때 환율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달러를 쓰는 게 아니고 원화를 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달러 대비 원화가 경쟁력이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우리는 지금 뭐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일단 달러를 찾습니다. 그럼 달러를 찾기 위해서 혹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집어 던지느냐를 놓고 보시면은 신흥국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나 대만, 중국 혹은 뭐 인도라든지 러시아, 아니 브라질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규모가 좀 탄탄하지만 선진국은 아닌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아닌 그런 국가들의 뭐 자산, 통화를 집어던질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좀 집어던졌을 때 환금성이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삼성전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환금성이 좋은 친구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연쇄적으로 삼성전자가 빠지면 코스피가 빠져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빠지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ETF 혹은 코스피라고 하는 ETF 아니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EM이라고 하는 ETF에서도 똑같이 삼성전자 빠지네, 한국 ETF가 빠지네, 한국 매도네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빠지면서 우리나라 대형주도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있음에도 배당이 있음에도 단단한 바닥이라고 부르는 이런 친구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든 종목을 집어 던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결국 이게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코스피가 빠진대. 코스피가 빠지면은 코스피 상위 기업인 LG엔솔도 빠질 거고 하이닉스도 빠질 거고 현대차도 빠질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만 말 그대로 외국인이 전체 통을 벌이고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것만 주어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여의도가 돈이 작고요. 여의도보다 개인들의 돈이 작기 때문에 제일 큰 손이 집어 던지고 있을 때 중간 큰 손인 여의도에서도 꼭 필요한 건 줍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아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뭐 줍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근데 기관이 안 주는 종목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닥을 못 지키지? 이런 거는 너무 세게 던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히 뭐 당장 코스피가 3,000을 간다는 아니고 뭐 2,400이면 2,400, 2,500이면 2,500 어느 정도 수준에서 횡보는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건 있고 배당이 나오는 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맨날 이제 배당 말씀드리면서 바닥을 계산하시라. 제가 책에도 그 뭐 계산법을 적어놨는데 그런 관점에서 계산하시면은 거의 거기서 많이 빠져봤자 뭐 10% 15% 정도 빠지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평균 회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배당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빠질 만큼 빠졌으면은 누굴 먼저 사야 할까? 그리고는 지금 환경이 성장주 투자할 때가 아니면은 가치주 투자해야 되는데 이 가치주 중에서도 숫자가 늘어나면서 배당도 같이 늘어나는 친구
그러면은 주가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물려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냐? 라고 찾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있는 종목, 주주환원을 잘하는 종목, 배당도 성장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덜 깨지고 깨지더라도 좀 빨리 올라올 거고 실제로 현대차가 지금 배당이 한 4%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안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좀 더 편해요, 투자할 때.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믿음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는 뭐 계속 표현하는 물려도 괜찮다라는 부분, 물려도 배당받으면 되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는 이유도 뭐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라도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내가 보유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주식을 샀을 때도 원금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평균액이라고 하면은 바닥이라고 내가 계산을 때리고 이 정도면 배당을 받을 만해. 이 종목은 이런 성장성을 보이니까 이 정도 배당을 받으면은 2, 3년 보유해도 충분히 원금이 까이진 않을 거야 하는 종목에서 뭐 원금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주면은 팔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계산법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이 네. 한 수익률이 한 제가 뭐 딱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그래도 한 마이너스 한 30% 40%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현금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모아가도 되는 거고 만약에 내년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뭐 DDR5나 네. 연말에 가서 특별 배당 같은 이슈가 있으면 3, 40%는 이렇게 어떻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근데 지금 마이너스 3, 40%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때려봐도 한 7만 원? 아니죠. 한 8만 원, 9만 원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9만 6천 원. 8만 원, 9만 원이시면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맨날 제가 이제 재무 분석을 하고 배당을 이렇게 외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방송에서는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게 10년짜리 차트예요. 네. 이게 왜 장기 차트를 열어보냐 그리고는 뭐 단기 뭐 주봉 월봉 같은 걸 왜 이렇게 열어보냐 그러면은 매물대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시거든요. 뭐 테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물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차트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게 볼린저 밴드 분석을 하고 이평선을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보조 지표를 분석을 하면서 차트에서 답을 찾으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 차트라는 거는 그 종목의 그 주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 삼성전자 평단이 8만 원인데? 나 7만 5천 원인데? 나 7만 원인데? 나 6만 5천 원이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상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 기관들은 그런 거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라운드 피규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6만 원, 뭐 6만 5천 원, 아니면 6만 1천 원, 아니 6만 1,500원 이런 식으로 500원 단위, 1,000원 단위, 5,000원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매수 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9만 원, 10만 원 갈 때까지 버텨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원금만 와봐라. 던질 거다. 힘들었어. 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 배당 받은 것도 있고 나는 주식시장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원금만 와라. 나 집어 던질 거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들이 6만 원에 샀다고 했을 때 지금 5만 원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6만 원 오면은 집어 던지실 거예요. 그럼 6만 원을 뚫어내는 힘, 뚫어내는 이벤트 이슈, 그런 수급, 큰 매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내년 연말이 고점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는 정말로 단기로 특별배당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황도 좋아지고 이슈도 좋아지고 특별배당이라는 부분에서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이 그냥 위로 싹 이렇게 쓸어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좀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30% 40% 그쵸 10만전자 가자라는 얘기가 정말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가능성이 좀 약한 게 배당도 많이 없는데 그냥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이 실적이라는 이유로 뉴스라는 이유로 이벤트가 있다는 이유로 뭐 주주분들이 1,0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분들의 매도 공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10만 전자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외국인의 수급이나 뭔가 이렇게 돈이 우선은 들어와야 넘는 거잖아요. 그 매물대를 뚫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적 좋고 뭐 지난번보다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뭐 10만 전자, 15만 전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물리면은 다들 담당자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담당자분들이 그러죠. 지금 시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다 그럽니다. 선반영이다.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은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일 때 다음 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지금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인데 다음 분기에 그게 꺾였어요. 그 다음 분기에 그게 또 꺾입니다. 그럼 떨어져요.
대표적인 종목이 LG생활건강이라고 있는데 기네스북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아마 40몇 분기 동안, 그러니까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매 분기 작년 동분기 대비 이번 분기가 1년 전 대비로 계절이 있으니까 지난 봄 대비 이번 봄이 실적이 좋고 지난 여름 대비 이번 여름이 실적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와도 우상향을 하고요.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도 우상향을 하고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내니까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딱 깨지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3분의 1 토막이 나 있을 거예요. 거의 고점이 17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이 60만 원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 고평가였음에도 올라가는 그 원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전분기 대비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게 사이클 산업이에요. 어차피 이건 하드웨어 제조업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판매하는 게 코카콜라도 팔고요. 화장품도 팔고요. 좀 속된 말로 5만 거를 다 팝니다. 세제도 팔고요. 거기서 안 파는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좀 하나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뭐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은 플라스틱만 만들 거고 정유하는 곳은 정유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도 올랐다 떨어지고 플라스틱 가격도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뭐 구리 가격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하드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전망을 조금 부지런히들 다들 하시고요. 그걸 선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반도체 시황이 뭐 2021년 8월달 작년 8월달에 윈터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주가는 우리가 고점을 딱 찍었을 때가 2021년 1월입니다. 그때 9만 6천 얼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021년 여름쯤이 실적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연찮게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주식의 원리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많이 오르면은 실적도 따라 올라오지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실적도 같이 떨어져요. 이게 실적이 더 올라가주면 주가도 올라가주겠지만 정말 신기하게 실적이 떨어지면서 같이 주가도 빠지고 그러면서 실적이 꺾이는 거 확인하면은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고는 이게 언제쯤 돌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목표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삼성전자를 비싸게 사셨을 때 처음 사신 이유가 뭐냐. 대부분 다 뭐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삼성전자 8만 원에서 9만 원 간다 그래 샀다. 그것도 있고 자녀한테 물려주겠다고. 네. 9만 원에서 10만 원 간다 그래 샀다. 삼성전자 10년 뒤에 뭐 3배 5배 간다 그래 샀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배 정도 올랐고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적게 잡으면 3배, 많이 잡으면 5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덩치가 크더라도 지금부터도 2020년 기준으로 2030년 보면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일 수도 있고 삼성이 일을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글로벌 1등이니까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3배에서 5배 올라갈 거고 지금 안 놓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처음 샀을 때는 그죠? 자녀 대학 보내려고. 근데 원금이 깎이니까 진절머리 나고 개 잡주라 그러고 삼성전자 왜 빠지냐 그러고 나한테 삼성전자 추천한 사람 가가지고 멱살 잡으려고 그러고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첫 매수의 이유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질문이 뭐였죠? 이 질문이 뭐였죠? 제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막 그게 10만 전자 15만 전자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위에서 꺾이면은 그게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꺾이면은 주가가 빠지고는 반등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처음 샀을 때도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했던 게 10년 뒤 실적이 좋을 거니까 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신 분들한테 다들 다시 물어봐요. 처음에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이게 배당이 어떻게 되고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보고 많이 알아보고 사셨냐. 우리가 TV를 알아볼 때도 LG께 좋냐 삼성께 좋냐. 핸드폰을 볼 때도 폴드가 좋냐 아니면은 우리가 뭐 탭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패드가 좋을까요? 아이폰이 좋습니까? 갤럭시가 좋습니까? 다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처음에 샀을 때는 그렇게 다들 안 사셨을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하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매수를 하시고 난 뒤에 물리고 나니까 왜 떨어지냐고 그러고는 대응이 안 되고 분명히 처음에 많은 돈을 또 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좀 많이 커지고 또 이 돈이 필요한 돈일 수 있거든요. 빼야 되는데 원금 회복될 생각을 안 하니까 대응은 해야 될 것 같고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다려라 10년 뒤엔 오른다. 저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냉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게 처음 살 때 정말 계획적으로 사셨는지 자산 투자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뭐 원룸에 월세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집을 들어가 보고 화장실 수압 확인해 보고 싱크대 수압 확인해 보고
그러고는 이제 아래층 위층 뭐 소음은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보고 사는데 그 주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개인이 다들 뭐 한 1년, 2년 동안 다들 물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책임지고 공부를 하고 본인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게 탈출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라라는 표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실적 좋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뉴스에 속아서 그 보고서에 속아서 그 유튜브에 속아서 라고 표현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조금 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너무 좀 쉽게 하셨다라는 부분이고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버틸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올라올 돈인데 지금 내가 손절을 하고 난 뒤에 그 잃어버린 돈을 내가 어디 가서 다시 주워올 거냐. 그러면은 정말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소비를 줄이고 아니면 그 돈을 써야 되는 계획을 좀 연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익절을 하고 나오고 그래야 좋은 데이터 좋은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는 또 딴 데 가서 또 성공을 하지 않겠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현실 도피를 하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저는 진짜 지금 팔고 나가시는 분들을 계속 이제 팔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량한 종목 모두가 아는 종목을 사신 상황에서 그걸 팔고 나간다. 그거는 현실 도피하는 거거든요. 예, 자녀한테도 현실 도피하지 말라. 뭐 이렇게 주변에 얘기할 때도 포기하지 말라. 뭐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들 뭔가 성공하는 거, 뭔가 위기를 극복해내고 뭐 시련을 극복해내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러는데 정작 본인은 내 계좌를 보면서 내 원금이 까이는 걸 보면서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실적 안 꺾였습니다. 주식은 좀 빠졌지만 삼성전자 안 망해요.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식이 빠진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삼성전자 공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주식은 가장 기초의 원리로 돌아가면은 IPO 했을 때 유상증자 할 때 그럴 때만 회사에 돈이 되는 거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삼성전자 경영진한테는 본인의 자산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용 형님의 기분이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요. 우리가 처음 봤던 삼성전자가 변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분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실적은 좀 연기가 되고는 있지만 지금도 잘 나오고 DDR5가 나오면 또 잘 나올 거고 그 부분에서 좀 하늘이 안 도와주는 시기인 거고 특히 지금은 하늘이 정말 안 도와줘요. 이게 인텔이 딱 반도체를 만들어주면은 당장 나와가지고 지금 막 상용화되면 올라갔겠죠.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안 도와주는 게 연속으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시기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계좌의 파란불이 좀 주는 스트레스, 숫자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 그것만 좀 견디면 이게 또 막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그런 테마주성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조금 더 인내심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보유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금에 좀 여유가 있고 투자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씩 이 저가에 좀 매수해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죠.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기회죠. 기회. 네, 9만 원에 사신 분들이 지금 보면은 아주 스트레스 화딱지가 나죠. 네, 내가 5만 원에 살 걸 했던 거를 그나마도 9만 원에 10만 원 가는 걸 먹어보겠다고 그때 샀는데 그때도 분명히 사실 때 후회하셨을 거예요. 내가 5만 원대 그걸 알았다면 그럼 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고 10만 원 가면 2배를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시 그 가격이 왔습니다. 다시 떨어졌고요. 다 산다고 했는데 그 가격 오면 다 살 거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오면은 지금 팔 거다라는 고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파란불도 파란불이지만 미국은 빨간불이에요. 네, 미국은 빨간불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예, 그러고 미국은 올라가면 녹색이죠. 우리나라는 올라가면 빨간색이긴 한데 떨어지면 파란색이긴 한데 결국 원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시장이 워낙 재밌으니까 심리학자분들이 분석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전문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관련해서 뭐 연구하시고 박사를 받으시고 오히려 심리학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세상엔 신기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통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맞고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데 이 돈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럼 팔기 전인데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올라도 이 내가 오른 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내가 5만 원에 주식을 샀을 때 이게 10만 원을 간다 그러면은 10만 원이 9만 원만 돼도 나는 4만 원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 원을 잃었어라는
그런 심리 상태로 사람 뇌가 바뀌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초탈합니다. 올랐구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초탈할 수 있는데 그 초탈하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와 정말 많은 경험과 어떻게 보면은 탈모 한 3번은 왔다 가신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난 뒤에 어차피 또 올라갈 거, 어차피 또 떨어질 거라는 그런 좀 초탈한 경제에 오를 수 있는데 대부분 그게 안 돼요. 네. 주식 투자를 평생 하고 뭐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 주변에 봐도 10년 이상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손에 꼽히거든요. 네, 뭐 주식을 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지만 10년 이상 살아남았다고 하는 분들은 뭐 저도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니까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런 부분을 보실 때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러니까 멘탈을 계속 맨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욕심을 컨트롤하고 떨어진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고 올랐을 때도 이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스트레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못 먹고 또 많이 못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떨어졌을 때 내가 저기서 물 탈 걸 하다가 고민하다가 물을 안 타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명확한 가치관, 투자 가치관, 투자 판단 그리고 가치 판단했을 때 나의 목표 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멘탈 게임이다. 네. 멘탈 싸움이다. 마이너스 나는 거를 이겨내셔야 부자가 됩니다. 그 주변에 10년 이상 이렇게 네. 계속 해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접으셨고 그래요. 중간에 쉬었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시 좋대 할 때 안 보고 있다가 애써 참다가 야 너무 좋대 할 때 들어오셨는데 그때 좀 고점인 경우가 많죠.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 삼성전자를 좀 위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 가치주나 또 좋은 주식 중에 그 은행주나 증권주, 뭐 SK텔레콤 이런 것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요즘에 그 은행주를 좀 보니까 네. 배당이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증권주는 어떤 우선주는 보니까 막 10% 넘게 주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이 근데 매출은 꺾이더라고요. 네. 영업이익.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떠세요? 이거는 섹터 분석을 좀 요하는 부분인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케미컬, 화학 같은 부분 특히 뭐 효성 TNC라고 하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대부분의 화학 종목들 그리고는 대부분의 그 증권사들이 작년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단어가 피크아웃이었죠. 10배를 갔던 효성 TNC가 반토막이 나면서 피크아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반도체 피크아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장기 추세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케미컬 업종은 조금 논외의 얘기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실적 대비 2022년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워낙 돈을 많이 벌었던 거지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적게 벌어 보이는 거지 결국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코로나 특수를 뛰어넘고 다시 보면은 올라오던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0년, 30년 차트를 열어놓고 우상향각을 딱 긋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팔고 많이 떨어지면 사라. 그러니까 20, 30년 차트를 보고 그렇게 트레이드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평균액이라는 거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증권 관련된 뭐 책도 읽으시고 채널도 보시고 구독도 하시고 그러고는 지금 뭐 슈카님이나 아니면 3프로TV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벌써 200만 넘는 이런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뭐 관련된 시장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증권 계좌도 계속 열리고 있고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자산 투자, 자본 투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들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이 뭐 미주도 많이들 트레이드 하시고 미국 주식도 중국 주식도 트레이드 하시면은 수수료는 결국 증권사가 먹는 거거든요. 결국 주식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증권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배당을 계산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전에 우선주 이제 뭐 증권사 이런 거나 땡땡 증권 뭐 믿음의 증권이 있습니다. 막 큰데 믿을신 이래 그런 데는 전통적으로 배당이 10% 가까이 나와요. 근데도 주가가 안 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개인 투자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거래량 없는 종목을 가볍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래량 없는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아무도 못 받아줘요. 그리고는 정말 좋은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폭등이 안 나옵니다. 결국 뭐 5년, 10년 투자하면은 가는 길대로 갈 겁니다. 이게 뭐 매년 10%씩 배당을 주면서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매년 애매하게 5% 배당을 주면서 1년에 뭐 한 5%, 10% 정도씩 그냥 꼼질꼼질 오르는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는 소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다고 소문을 내고 아무리 내가 주변에 이 종목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그 종목 아무도 안 사잖아. 네. 그거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더 재밌는 종목들이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혹여나 이렇게 큰 돈을 넣었다가 뺄 수가 없어요.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빼는 걸 내 마음대로 못 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량을 네.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 차트를 열어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친구들은 들어가도 좀 단기로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거래량도 이렇게 거래량 밑에 차트에서 이런 게 좀 보이면은 얘들은 물려 있어도 뭐 이벤트 있으면은 뭐 충분히 내가 익절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언제든 내가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몇몇 종목들은 하루에 뭐 시가총액이 뭐 1,000억, 2,000억인데 거래대금이 2억, 3억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탈출을 못해요. 만약 내가 1,000만 원 들어갔다가 1,000만 원을 한 번에 팔면은 나 혼자 2%, 3%를 떨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리 배당이 좋아도 뭐 평생 적금으로 안 팔 거 아니면은 들어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